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실제로 이유미가 제보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준서가 그걸 잘랐다는 거잖아요. 뭉개버린 거죠. 예. 이준서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검찰이 구속했던 이유도 좀 그런 거라고 보고 이유미가 이거 제보의 근거가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왕 벌어진 일 계속 하자 이 분위기를 이준서 선에서 결정된 거냐 김인원이나 김성호나 이용주 선에서 결정된 거냐 이 사건이 지금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국민의당 지도부 쪽은 이 제보가 신빙성이 없다는 걸 알았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팩트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이제 사건이 이유미가 범행을 해서 이준석까지 이제 수개로 해서 조작을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지도부들이 또는 당시 후보자가 책임이 없는 거냐. 이게 잘못 우리가 프레임에 알려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범죄 행위는 범죄 행위대로 처벌이 될 것이고 이것을 이제 배포한 행위가 있는데 그럼 한번 봅시다. 사실은 국민의당 지도부가요. 정치 구단들이에요. 다. 박지원이 정치 1단입니까? 9단입니다. 눈빛만 보면 이 새끼가 사기쳤는지 아닌지 아는 거예요. 지난주에 신비님이 그 박지원은 8단이라는데 일주일 새에 네, 9단으로 올랐어요. 네, 근데 어쨌든 얘네들이 이 정도의 그 정치에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원래 정치란 모략의 연속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모략의 연속인 건데 자 그렇다고 치면 이거 이준서가 최고위원회 들이내는 순간 이것이 사기인지 아닌지 알아요. 압니다. 다 알죠. 네. 기자들이 안 다뤄줄 정도면 본인들은 그런데 다 자 그러면 알았었죠. 이 사건을 마무리를 하는데 그러면 이준석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 거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음성까지도 다 동생이 녹음하고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미가 과연 이걸 기획할 이 정도면 국정원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이. 그렇죠. 예. 기획이 국정원 정도 수준이어야 돼요. 총괄기획을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이거는 기획적으로 안 되죠. 우리가 며칠 전 방송에서 그런 의혹 제기한 적 있어요. 예. 국정원과 연관성이 없을까? 예. 물음표.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 정도의 기획은요. 카이스트 나오고 서울대 나온 아이의 머릿속에서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대뽀가 없어요. 이게 엄청난 범죄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기획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기획. 그렇죠. 처음부터 기획했다라는 겁니다. 네. 제 주장은. 왜 그러냐면 뜬금없이 어디 보면 그렇게 제자가 돼가지고 우리 선배나 스승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이걸 기획했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핵심이 조작했어요. 기획했고. 그래서 그 기획에 지금 그 기획이 수괴가 누구냐를 검찰이 찾아가려고 하는데 슬쩍 임종석이 가서 마무리를 지는 형태를 지금 갖고 있어서 어느 선까지 책임질지 아마 제가 볼 때는 있지만 이거는 분명히 최고위원 더 핵심 캠프에서 기획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저는 확신합니다. 처음부터 우연치 않게 걸려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까 했다. 안철수가 당선이 됐으면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미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로 드러난 거거든. 이유미 건으로 시작해서 이준석가 지금 구속됐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 검찰의 입장을 보면 이준석을 구속시킨 입장이 우리 그 국민의당께서 추미애 대표를 물어뜯으면서 추미애 대표의 미필적 고의 발언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잡고 미필적 고의로 구속을 한다. 이렇게 몰아간다라고 지금 그 물어뜯고 있는데 검찰에서 실제로 구속한 내용을 보면 구속 기소를 들어가는 내용들을 보면 이거는 미필적 고의가 아니고 확정적 고의라고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미필적 고의는 완전 공범이 아니에요. 그냥 그 제가 저러는 거를 내가 확실히 체크했으면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이렇게 태만으로 지나갔다. 그게 고의성이 있다. 그 태만한 게 이런 건데 확정적 고의는 공범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바라보는 이준서는 이유미의 공범 관계라고 보는 거고요. 심지어는 지시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확정적 고의라고 지금 그 검찰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뭐냐면 이유미와 공범 내지는 지시 관계였다고 하면 이준서가 이 모든 것을 기억했느냐? 아니라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저희가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새정치의 부활, 그다음에 호남 정치를 대변하는 당, 그 당에서 18대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NLL 발언을 놓고 김무성이 발언을 하면서 국정원력이 SNS부터 가세했고, 그다음에 언론력에 가세를 하고 이렇게 해서 착살을 냈죠, 문재인을. 근데 이 사건과 너무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19대 때는 문재인과 안철수가 붙었는데 제보 조작을 해서 만약에 이것이 언론만 받쳐줬다면,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표차가 얼마 나지 않았다면 뒤집히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큰 사건인데 네. 이후에 NLL 발언 사건이나 제보 조작 사건이 어쨌든 다른 점은 뭐냐면, 그동안에 NLL 발언과 관련해서는 SNS나 기관들이 막 덤비고 기자들이 덤비고 언론이 따라줘서라고 됐지만 19대 때는 언론이 이걸 받아주질 않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만약에 받아줬다면 치명적일 수 있어요. 좀 그랬을 수 있어요. 굉장히 큰 사건일 수 있는데 이 모략을 새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치 정당이 이 짓을 했다는 것은요, 이것만으로도 해산해야 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정선거 그러면 여당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명박 때는 BBK가 가장 핵심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거짓말해서 국민 속이고 대통령 된 거고, 박근혜는 댓글 사건 거기다가 개표 조작의 의심, 네. 그리고 NLL 대화를 공개하는 것들이 총체적으로 뭉쳐졌던 사건이 그럼요, 있었고, 예. 전국가적으로. 근데 움직였죠. 정권 잡았으니까 신민지 말씀을 묻혀버리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 대선에 있어서 가장 큰 모략 조작은 부정선거죠. 어떻게 말하면 네. 부정선거는 조작 의혹인데, 지금 현재 특검까지 가겠다고 하는 거는 아마 지금 오늘 그 나온 메시지 중에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임종석 실장을 대리해서 추미애 대표 관련해서 사과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청와대에 다 공식적으로 또 이야기가 또 나왔어. 임종석 실장은 추미애를 거론한 적이 없다. 그 뭐야?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저쪽에서 지금 실타리 하나 내려주는 거예요. 두레박으로. 그렇지. 그거라도 잡고 있으려고 지금 온갖 생쇼를 다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최소한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부정선거에 야당이 부정선거할 줄은 사실 몰랐지. 그렇잖아. 보통은 다 여당 쪽이 하는 거잖아요. 이 나라 이 땅에 부정선거는 없어져야 됩니다. 새가 날아든다의 모토 중에 하나예요. 어쨌건 지금 현재 그 분위기로 보면은 이제 유포한 죄를 갖고 그러는 걸 수도 있지만, 김성우하고 김인원을 지금 피의자로 소환한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거기 하나 더가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것밖에 못 느껴져. 이용주 의원의 보좌관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했다 그랬죠. 네. 아무 이유 없이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용주를 일단 포스트에 넣고 보좌관이 그 밑에 최소한 이준서 등등과 연락했던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압수수색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역원 부르려고 그러면 확고한 증거가 있어야 부르는 이런 상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용주까지 혐의 선상에 지금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윗선까지 올라가 있을 텐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이 사건이 정치적 문제로 번지는 것을 가장 경계하는 거예요. 검찰은 이것을 범죄 행위로만 그렇죠. 한정시키고 싶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현역 국회의원은 최대한 확정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건드리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지금 말도 안 되지만 정치 탄압이라고 계속 우기고 있는 거야. 예, 미리 하는 거예요. 그 부정선거 있는 자들이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어제 안철수 사과 아닌 사과를 보면서 정말 답답한 느낌을 받았어요. 거기서 마무리를 지어줬어야 돼요. 신비맛도 못한 안철수 씨. 네. 왜 저하고 비교합니까? 기분 나쁘게. 에이치, 국민의당은 신비를 영입하라.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 안철수 씨가 대통령이 됐으면 정말 끔찍했을 뻔 알았어요. 박근혜보다 더 못할 뻔 알았어요. 심지어는 남자 박근혜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지금 저는 소름이 돋는데, 그게 뭐냐면 어제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정치적으로 매듭을 지었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죠. 수사가 이렇게 확대가 안 돼요. 맞아요. 제가 보건대 안철수는 반드시 출석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을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고위원 중 우리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최고위원들이 줄소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있잖아요. 이 법도 상식에 준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준서가 최고위원회 들어가서 이거 제보 왔습니다 하고 하면 박지원이 이걸 몰랐을까요? 저는 한 통화만 압니다.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리고 들어봐도 본인은 알 거예요. 그래서 쌩 깠거든요. 그러면 그게 자기 의무를 위반한 거, 확인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굉장히 큰 죄거든요. 그러면 모략한 거 모략 같이 범행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수사가 안 되겠어요? 그러면 어제 적어도
자기가 입으로 말한 대로 우리 당은 해체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자기가 책임을 졌어야 돼. 왜 그러냐면 검찰도 이 정도면 국민적 수준이 맞겠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수사할게. 가이드라인들이 사실은 면죄부를 줘야 되거든. 추미애도 마찬가지고 추미애도 이제 더 이상 발언을 못하게끔 안철수 역할이 중요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당도 그만 이제 헛소리 해라. 국민의당도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전체 정치를 아울렀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주에선가요, 그 안철수 당시 후보의 토론에서의 이야기를 한 4번 들어드린 적이 있잖아요, 방송에서. 예.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안철수도 이 검증이 사실상 미비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않고 질문에 대한 답도 없이 바로 의제를 국회에서 국정조사 이런 개념으로 하자 이렇게 몰고 갔던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신비님 말씀이 상당히 좀 일리가 있네요. 좋은 시각이었어요. 이미지 훼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이미 기획해서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얻어 걸린 게 아니라 길거리 지나가다가 헐 문준영이 특혜 취업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 게 아니고 문준영이 공기업에 이거 어떻게 들어갔을까 하면서 의심의 확신들을 키워가면서 나중에 이거를 아예 문재인 대통령의 부도덕한 측면으로 몰고 가자 해서 아예 사건을 만들어버렸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그랬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보 민주 세력들은 도덕성을 공격해야 먹히거든요. 맞죠. 맞아요. 네.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그 국민의당의 이현주 이야기를 한번 조금만 더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현주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하는 이유가 신빈님이 오셔야 돼요. 저 같은 구력으로는 이현주를 깔 수가 없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질문 드릴게요. 예. 이현주 제명하는 게 맞죠, 사실? 일단 정리합시다. 당에서는 출당 조치를 해야 되고요. 국회에서는 징계에 돌입해야 되고 본인은 사퇴해야 됩니다. 의원직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3일체로 가야 되는 예, 거죠. 예, 가야 되는 건데 지금 국회에서 예전에는 이런 얘기하면 그래도 네. 윤리위원회에서 일단은 제소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당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의 징계 조치에 돌입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이게 A, B, C예요. 예, 맞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렇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국회가 왜 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못하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기한테 굉장히 화가 났어요, 지금. 정세균 의장한테. 왜 그러냐면, 나온 김에 얘기 좀 합시다. 청와대는요, 앞길 가장 보안이 강한 길을 다 개방했어요. 그럼 국회도 사실은 유무형적인 걸 다 개방해야 되거든요. 담장 허물라. 일단 유형적인 건 담장을 허물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동안에 국민들을 가로막았던 법들을 다 재정비를 해서 국민을 가로막지 못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성격과 집권 여당의 성격과 국회의 성격이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지 않아. 이 징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국회에서 의견이 나왔어야 돼요. 사무처에서. 근데 그거 나오지 않죠.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만약에 박근혜 정부 때는 국회에서 막 나왔어요. 막 그냥 막말하면 제소도 하고 막 했잖아요. 지금 안 해요. 그다음 국민의당은 아예 제보 조작 사건 때문에 핑계대고 당 윤리위원회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 않거든요. 자기들 나팔순대 거론하면 안 되죠. 네. 저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럼 이 용서가 되는 거냐. 이현주는 이대로? 안 되죠. 용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시민사회단체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은 지금 서명까지 받고 있는데 뭐. 이거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이현주 이하 이 머리털 다 뽑아버려야 돼요. 얘는요, 박근혜만 또 못한 아이예요. 박근혜는 이런 말 안 했어요. 못하지, 박근혜도. 네, 박근혜 이런 말 못했어요. 이건 제정신자가, 그런데 제가 또 그 안철수나 이현주 이 얘기하는데 제가 우리 방송에서 계속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은 다들 똑똑하고 정보들이 많아서 리스크 관리 시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할 때는요, 가장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가장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솔직해야 돼. 안철수와가요, 나 사퇴하면 몇 개월 후에 다시 복귀하면 돼요. 다 얘기하고. 그러면 조사도 오고 다 편해. 국민들이 편해.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상처받은 국민들한테는 제가 아닌가? 그죠? 그런데 한번 봅시다. 지금 이현주 같은 경우 또 거짓말을 했어요. SBS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자기는 그냥
사적인 얘기인데 녹음해서 틀었다 이렇게 해서 SBS를 작사를 내놨어요. SBS가 다시 8시 뉴스 틀어버렸어요. 네. 공식 인터뷰였다고. 예. 금방 뽀록 나잖아. 하루도 안 가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동안의 인간성이 드러난 거거든요. 인간성이 드러난 거죠. 네. 그럼 이건 반민중적인 거잖아요. 이건 국회의원을 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식 발언도 외교부 장관은 남자가 할 일이 있지 여자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그것도 말할 굉장히 정도잖아. 큰 문제고 그 얘기 또 한번 네. 해봅시다. 그게 그 페미니스트들이 남자들한테 가장 어쨌든 남자들의 문화 중에 안 좋은 문화라고 지적한 게 형님 문화예요. 나이를 묻고 나이가 한 살 더 얻으면 형님 하면서 완고하게 그들만의 이너서클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잖아요. 마초 문화를. 그런데 여기에 상응되는 게 언니 문화라는 게 있어요. 네. 제가 문화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언니 정신도 없는 사람이야, 씨발. 그렇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여성이 지금 50%가 넘기 때문에 30% 이상 할당제하고 뭐 여성 신권 인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도 지금 엄청나게 이거에 맞춰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성 비하 발언은 이걸 그냥 사회적 젠더의 개념을 떠나서 그냥 지는 언니라는 의리도 없는 거야, 이 여자는. 정말 있잖아, 인간적으로도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눈물은 제기 한번 해볼게요. 이현주는 남자일 남자다. 엄마나? 정말 새날의 정결자다, 씨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현주를 다시 표현하면은 강남 아줌마잖아, 사실. 강남 아줌마야. 집이 강남에 있어. 맞아요. 광명에서 월세 살고. 강남 아줌마가 갖고 있는 이 생각들을 꼭 봤을 때 이현주는 한 번도 여자로 살아본 적이 없어. 내가 보기엔 남자야. 아, 상상했어. 끔찍해. 새날 최고의 음모론이다, 씨. 그렇지 않고서야 새누리당 국회의원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이은재 이런 사람한테 이런 표현 못해요.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홍준표가 요즘 만말을 이게 제가 볼 때는 정치인들 입에서 제 기억으로는 정치인들 입에서 아줌마라고 불러댔던 제 기억은 홍준표 다음으로 이현주예요. 그것도 여자가. 그러니까 남자야. 아, 진짜. 아니, 이게 남녀를 떠는. 홍준표, 그러니까 이 아줌마라는 말이요. 얼마나 위대한 말인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사라지는 단어입니다. 아줌마가 성 비하 발언이라 비하 때문에 사라져서요. 굳이 아줌마라고 불러 아주머님 이렇게 부르던가 아줌마라는 게 사실은 한국사에서는 이게 도태되는 언어거든요. 원래 나쁜 말은 아니었는데 썼어. 비어로 그렇죠. 썼다고. 비어로 왜냐면 남자들이 이런 거예요. 아줌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운전하다가 입에 딱 아주 붙었는데 재밌죠. 다시 한번 해봐요. 운전하다가 아줌마 손가락질하면서 아줌마 밥이나 하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이 그 진짜 그러니까 쌍팔년도 이 얘기다. 아줌마라는 게 나중에 언제 나오면 얘기 좀 해봅시다. 이게 아줌마라는 문화가 굉장히 쌍스러운 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아줌마라는 말을 사실은 사라지는 단어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최근에 현대사에서 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홍준표하고 이현주야. 그 과들. 딱 그 두 명만 써. 아니 김진태도 아줌마란 말을 안 썼어요. 아 그랬나요? 그런 개호로 자식도 안 썼는데. 예.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이 면허 아줌마라는 말을 쓰는 면허를 갖고 있는 게 홍준표하고 이현주가 돼버렸어요. 홍준표 아저씨하고 이현주 아저씨.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이현주가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만 또 못한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기자한테 저는 그것도 기분 나쁘더라고. 저도 기자 생활 짧게 해봤지만 반말로 씨발 지가 나이 몇 살이라고 지금 72년생이 건방지게. 더 골 때리는 게 뭔지 알아요? 기자도 물어볼 때 호칭이 거대하다만 수석님 이렇게 불러. 그렇지. 청와대 수석인 줄 알았어. 원내 수석 뭐 부대표 이런 거거든. 그러면서 이렇게 반말 반 올림말 반 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본. 속물이라는 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구시대 인물이더라고. 보니까 전화기 대놓고 민주노총 노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딱 그거잖아. 미친놈들이야 완전히. 아 진짜. 아니 이현주에 대해서 그래서 이현주 막말에 대해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논평을 냈네요. 그 전공로? 네, 신비가 발표에 있는 그 전공로? 신비님이 차마 그 쑥스러워서 얘기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헌법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자 국민 앞에서 책임을 지고 공공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는 직업이다.
이런 직업인데 공공성을 위해서 복무하는 공직사회를 하급과 상급으로 나누고 생산성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자질이 심히 우려된다. 7월 9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는요.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조직된 공공부문의 종사자들이라고 한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공공부문 등 노동계 전체에 대한 천박한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써져 있는 국민의당 강령 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에게 이현주의 출당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 국민의당 쪽에서 왜 그런 목소리가 없냐 생각해 보니까 이현주의 발언력이 엄청 커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비대위원회 체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주선 자체는 이제 막 그 터지는 뚝을 막기 바쁜 그런 상황이야. 사실 뭐 임종석 비서실장이 추미애 거론도 안 했다는데 사과를 받았다는데 이렇게 부풀려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도 국민의당에서 지금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그 당사자, 그러니까 사실상의 헤드가 이현주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어쨌건 그 이현주가 저도 한번 계속 그렇게 해보려고요. 이현주 때리기 시리즈로 한번 해가지고 언젠가나 사퇴하는 꼴을 봐야겠는 게 왜 새날 운빨 아시죠? 광주 남구의 흉기난동 의원. 네. 그분 사퇴하셨다고 저한테 네. 문자가 왔더라고요. 새날 운빨.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현주 사퇴하는 꼴을 내가 꼭 봐야겠습니다. 근데 이현주가 저는 마음이 아파요. 왜 또 사랑했어? 아니. 상상했는데 난 남자로. 나이가 이 세대에 제가 굉장히 애착이 있는 세대인데 관심도 있고 이게 서태지 김건모 세대거든요. 네, 이 세대가. 근데 이 세대가 위 세대와 아래 세대 낀 세대라고들 보통 평가를 그렇죠. 해요. 낀 세대라고 하죠. 네,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가난하지도 않고 물건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 세대들이. 그리고 엄마들이 해달라고 하면 부모들이 다 해준 세대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나가서 놓을 자리가 없었던 사회적으로 이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낄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었어요, 이 세대들이. 그래서 뭐 정치계나 경제계나 이 세대들이 굉장히 상당히 사춘기에 이르면서 지금 이제 40대거든요, 이분들이. 40대 중후반들인데 이분들이 지금은 이제 자리를 잡았지만 이전에는 거의 존재감 없는 세대들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어떤 굉장히 구세대와 신세대를 가르는 그 사이에 있는 세대들에서 신지식인 세대들이거든요. 이 세대들이. 근데 그 신지식인 세대들이 아직도 이런 구시대에 60년대 사고를 머릿속에 갖고 있다라는 건 제가 볼 땐 적어도 이현주는 정신과 치료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돼. 그게 뭔가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있어요. 정치인들이라는 게 뭐 대단한 무슨 뚝심 갖고 하는 것 같잖아요. 이현주 엄청 살떨릴 거예요. 지금 상황이. 발언 그렇게 해놓고 보면. 이 상태에서 이현주 같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사퇴나 제명 같은 쪽으로 결과를 못 내더라도 사람들이 단호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끊어내줘야 똑같은 발언하는 국회의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요. 그게 말씀 굉장히 잘하셨는데 우리가 그 추운 날 촛불 켜는 게 씨발 누구 때문에 이런 거 지금 없애겠다고 촛불 켠 겁니다. 이 말 들으려고 촛불 켰어요? 그 당시에 그것도 야당 의원들한테 이 말을 들으려고 촛불을 켰어요? 이거 공천 누가 한지 아세요? 말 좀 하자. 네? 더불어민주당이 소속이 때 공천했던 여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과도 했잖아요.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비슷한 일환성 쌍둥이가 강현재잖아요. 강현재는 이미 현역이 아니라서 그런지 뛰어내려서. 그렇죠. 국민의당에 새정치가 없다 뛰어내렸는데 참 새정치가 이런 거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 진보 세력에서 당선돼가지고 국민들 정말 마음 아프신 분들 그때 그 이현주가 사과하러 갔는데 이 열기에 12시간만 일해보세요라고 말합니다. 이현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연발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현주가 돌아서면서 입가에 실 미소가 영상 유튜브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실제로 이유미가 제보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준서가 그걸 잘랐다는 거잖아요. 뭉개버린 거죠. 예. 이준서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검찰이 구속했던 이유도 좀 그런 거라고 보고 이유미가 이거 제보의 근거가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왕 벌어진 일 계속 하자 이 분위기를 이준서 선에서 결정된 거냐 김인원이나 김성호나 이용주 선에서 결정된 거냐 이 사건이 지금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국민의당 지도부 쪽은 이 제보가 신빙성이 없다는 걸 알았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팩트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이제 사건이 이유미가 범행을 해서 이준석까지 이제 수개로 해서 조작을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지도부들이 또는 당시 후보자가 책임이 없는 거냐? 이게 잘못 우리가 프레임에 알려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범죄 행위는 범죄 행위대로 처벌이 될 것이고 이것을 이제 배포한 행위가 있는데 그럼 한번 봅시다. 사실은 국민의당 지도부가요. 정치 구단들이에요. 다. 박지원이 정치 1단입니까? 9단입니다. 눈빛만 보면 이 새끼가 사기쳤는지 아닌지 아는 거예요. 지난주에 신비님이 그 박지원은 8단이라는데 일주일 새에 네, 9단으로 올랐어요. 네, 근데 어쨌든 얘네들이 이 정도의 그 정치에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원래 정치란 모략의 연속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모략의 연속인 건데 자 그렇다고 치면 이거 이준서가 최고위원회 들이내는 순간 이것이 사기인지 아닌지 알아요. 압니다. 다 알죠. 네. 기자들이 안 다뤄줄 정도면 본인들은 그런데 다 자 그러면 알았었죠. 이 사건을 마무리를 하는데 그러면 이준석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 거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음성까지도 다 동생이 녹음하고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미가 과연 이걸 기획할 이 정도면 국정원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이. 그렇죠. 예. 기획이 국정원 정도 수준이어야 돼요. 총괄기획을 또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이거는 개별적으로 일반- 안 되죠. 우리가 며칠 전 방송에서 그런 의혹 제기한 적 있어요. 예. 국정원과 연관성이 없을까? 예. 물음표.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 정도의 기획은요. 카이스트 나오고 서울대 나온 아이의 머릿속에서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대뽀가 없어요. 이게 엄청난 범죄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기획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기획. 그렇죠. 그러면 처음부터 기획했다라는 겁니다. 네. 제 주장은. 왜 그러냐면 뜬금없이 어디 보면 그렇게 제자가 돼가지고 우리 선배나 스승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이걸 기획했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핵심이 조작했어요. 기획했고. 그래서 그 기획에 지금 그 기획이 수괴가 누구냐를 검찰이 찾아가려고 하는데 슬쩍 임종석이 가서 마무리를 지는 형태를 지금 갖고 있어서 어느 선까지 책임질지 아마 제가 볼 때는 있지만 이거는 분명히 최고위원 더 핵심 캠프에서 기획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저는 확신합니다. 처음부터 우연치 않게 걸려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야 이렇게 하나 기획했다. 만들어 볼까 했다. 안철수가 당선이 됐으면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미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로 드러난 거거든. 이유미 건으로 시작해서 이준석가 지금 구속됐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 검찰의 입장을 보면 이준석을 구속시킨 입장이 우리 그 국민의당께서 추미애 대표를 물어뜯으면서 추미애 대표의 미필적 고의 발언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잡고 미필성이 발언을 하면서 국정원 여기 SNS부터 가세했고 그다음에 언론 여기에 가세를 하고 이렇게 해서 착살을 냈죠. 문재인을. 근데 이 사건과 너무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19대 때는 문재인과 안철수가 붙었는데 제보 조작을 해서 만약에 이것이 언론만 받쳐줬다면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표차가 얼마 나지 않았다면 뒤집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렇죠. 큰 사건인데 이후에 NLL 발언 사건이나 제보 조작 사건이 어쨌든 다른 점은 뭐냐면 그동안에 NLL 발언과 관련해서는 SNS나 기관들이 막 덤비고 기자들이 덤비고 언론이 따라줘서라고 됐지만 19대 때는 언론이 이걸 받아주질 않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만약에 받아줬다면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랬을 수 있어요. 굉장히 큰 사건일 수 있는데 이 모략을 새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치 정당이 이 짓을 했다는 것은요. 이것만으로도 해산해야 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정선거 그러면 여당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명박 때는 BBK가 가장 핵심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거짓말해서 국민 속이고 대통령 된 거고 박근혜는 댓글 사건 거기다가 개표 조작의 의심 일적 고의로 구속을 한다 이렇게 몰아간다라고 지금 물어뜯고 있는데 검찰에서 실제로 구속한 내용을 보면 구속 기소를 들어가는 내용들을 보면 이거는 미필적 고의가 아니고 확정적 고의라고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미필적 고의는 완전 공범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저러는 거를 내가 확실히 체크했으면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이렇게 태만으로 지나갔다. 그게 고의성이 있다. 태만한 게 이런 건데 확정적 고의는 공범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바라보는 이준서는
이유미의 공범 관계라고 보는 거고요. 심지어는 지시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확정적 고의라고 지금 그 검찰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뭐냐면 이유미와 공범 내지는 지시 관계였다고 하면 이준서가 이 모든 것을 기억했느냐? 아니라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저희가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새정치의 부활 그다음에 호남 정치를 대변하는 당. 그 당에서 18대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NLL 발언을 놓고